이슈를 발빠르게 점검하고 분석하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학령 인구 감소라는 지역대학의 최대 위기 속에서 부산 관내대학들은 각자의 특성을 살린 강점을 내세워 지속가능한 미래를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날이 창의적인 변화와 과감한 혁신이 대학에 요구되는 가운데 영도구에 위치한 한국해양대의 행보에 이목이 쏠리는데요. 오늘 헬로 이슈 토크에서 한국해양대만의 강점을 분석해 지방대 위기를 극복할 지혜를 알아봅니다.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합니다. 한국해양대학교 도덕희 총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먼저 한국해양대는 2023년 대입에서 부산에서 좀 유일한 기록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신입생 충원율이 좀 눈에 띄는데 좀 총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부산 지역의 15개 대학에서 유일하게 저희 대학만이 미충원이 없는 대학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올해만 그런 게 아니고 지난 3년간 쭉 완벽하게 미충원이 없이 유지되고 있는 대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동남권에 한 50개 대학이 있는데요. 그중에 신입생이 1000명 이상인 대학이 한 28개 정도 되는데 거기서도 유일하게 미충원이 없는 대학으로 이렇게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한국해양대가 수험생들에게 특별하게 인기를 얻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아무래도 저희 대학은 특징이 입학은 바로 취업이다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도 우리 대학의 취업률이 73.1%로 대전 이남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취업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업뿐만 아니고 또 졸업 이후 취직을 해서 은퇴 이후에도 이 해양 분야라는 분야에서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관점에서 부모님이나 지인들이 아마 권장을 했지 않았나. 그래서 미충원이 없는 그런 대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최근 지방대 위기라는 말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신입생 충원율이 아무래도 한국해양대학교는 높았지만 그럼에도 안심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총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지방대학의 위기와 또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예, 지방대학의 위기는 저희 대학도 우리 대학도 이제 고민하고 있는 게 성적은 조금씩 다소 이제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대학뿐만 아니고 전국의 지방대학은 다 수도권으로 쏠리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근본적인 원인은 중앙정부의 정책, 예를 들면 2015년도에 국가 경쟁력 향상 차원에서 정부가 내놓은 그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벤처 창업 기업에게는 소득세하고 그리고 법인세를 5년간 50% 감면한다라는 그런 정책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 수도권의 지역의 기업은 80만 개에서 한 160만 개로 늘어난 반면에 부산에는 20만 개에서 27만 개. 그러니까 수도권은 한 2배가 늘어났지만은 부산 지역은 1.3배 정도밖에 증가되지 않은 이런 데이터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내세웠던 정책들이 오히려 그것이 이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를 부추기는 그런 현상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참 국가 경쟁력도 고민해야 되고 또 지방과 수도권의 양극화도 고민해야 되는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이 수도권에 몰리니 또 인재들이 수도권으로 가고 또 요즘에는 일손이 없어서 난리잖아요. 그래서 또 기업이 일손을 찾아서 또 수도권으로 갑니다. 그러니 기업이 수도권에 있고 또 인재가 수도권에 있으니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점점 앞으로 지방에 있는 인재들은 수도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아닌가. 그래서 이걸 어떤 정책을 세우더라도 틀어막기에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이런 악순환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또 지방대를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카드를 몇 개 꺼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라이즈 시범지역 선정인데요. 다행스럽게도 부산과 경남이 라이즈 시범지역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한국해양대에는 어떤 순기능으로 작용할 거라고 보십니까? 예, 부산이 최근 10년간 보면은 총 GRDP, 그러니까 총 생산액이라고 하는데 그게 한 85조에서 95조 사이
5조 원 사이입니다. 그 중에 30% 가량이 이 해양에서 다 이렇게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로 부산이라고 하면은 해양 수도라고 말할 정도로 해양 분야에서 그만큼 우리가 생산해내는 그 액수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이 일자리도 거기에 많이 쏠려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해양대학교 졸업생들은 그러한 분야에 전부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기능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이 라이즈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에 특화된 산업과 그리고 그 일자리가 같이 매칭이 잘 되도록 하는 것이 이 라이즈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 대학이 제공하고 있는 이런 해양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친 학과 전공 이런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순기능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최근에 계약학과가 인기입니다. 예. 기업과 MOU를 맺어서 이제 좀 학생들의 취업에 특화된 그런 과를 이제 생성하겠다는 건데 혹시 한국해양대에도 계약학과가 있습니까? 예, 우리 대학에는 경제산업학부라는 계약학과가 있고요. 네. 거기는 이제 일반인들이 낮에는 일을 하고 또 주로 이제 주말에 공부를 하는 그런 학부입니다. 또한 군사대학도 계약학과고, 요거는 이제 현역 군인들, 해군들이 마찬가지로 주말을 이용해서 공부를 해서 이제 학위를 취득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해주신 그 라이즈 사업이 예. 제대로 작동하기 전에 이제 아무래도 지금은 시범 지역이기 때문에 예. 장점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지만 시행착오를 거쳐야 하기도 합니다. 당연히 예. 네, 아마 좀 긴장도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예. 라이즈 시범 사업에 앞서 좀 각오가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라이즈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RIS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네. Regional Innovation Strategy 해서 지역 혁신 전략이라 뭐 이런 뜻을 지니고 있는데, 이 RIS 사업이 2020년도에 시작을 했었습니다. 전국의 각 지역에 다 있었고 유일하게 부산하고 제주, 전북만 없었는데 그 라이즈 사업이 이제 그 세 곳을 포함해 가지고 올해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네. 그렇게 생긴 배경이 RIS 사업은 지역과 그다음 지역의 대학이 협력을 해라 이렇게 했는데, 아무래도 그 있는 지자체의 어떤 거버넌스 체계, 이게 정부가 내려준 이 예산을 여하히 잘 활용해서 이 기업과 그 지역 사회 그리고 대학이 함께 협력하느냐 이게 중요한데, 그 거버넌스 체계가 제대로 안 돼 있다 보니까 네. 아마 교육부가 그런 거버넌스 체계를 더 강하게 위해서 한 것이 라이즈. 그래서 이제 RIS에 E가 하나 더 붙는 겁니다. 에듀케이션이 들어가는. 네. 그래서 그것을 라이즈 센터를 통해서 그야말로 보다 더 긴밀한 협력 체계를 만들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해양대학교는 그 라이즈 사업의 항만물류 분야의 중심 대학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만물류 분야의 중심 대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산이 자랑하고 있는 이런 항만물류를 더욱더 강화시키고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는 관련 기업과의 밀착된 그런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라이즈 사업을 통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은 기업 그리고 지자체. 지자체는 또 기업을 함부로 이렇게 쉽게 컨트롤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대학이 그 중개자 역할을 하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아마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라이즈 사업은 이제 지자체가 대학에 재정을 내려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네.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이제 고등교육의 독립성 또한 잘 지켜야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좀 총장님은 어떻게 이 지자체와 기업 또 학교의 그 관계를 좀 조율해 나가고 또 무엇을 핵심으로 지자체와 협력해 나갈 예정인지도 궁금합니다. 예.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무래도 이제 이 라이즈 사업이 첫 시행이다 보니까 네. 지자체가 대학 교육부로부터 받은 예산을 대학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렇게 전달하는 그 방식인데, 이게 간단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대학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어떤 예산 활용 방식이 기존의 교육부로부터 직접 이래 받는 그런 구조였는데, 이제는 지자체가 왔는데 지자체는 여러 가지 거버넌스 체계가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개선되었습니다만 여전히 대학에 맞는 그런 거버넌스 체계로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을 계기로 해서 아마 대학에 잘
바이어스되어 있는, 좀 편중되어 있는 그런 거버넌스 체계로 될 거라고 봅니다만은 우리 대학의 입장에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항만 물류 분야의 중심 대학이기 때문에 그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기업들과 긴밀한 협력, 소통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의 활성화 이것이 핵심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에 맞물려서 이제 글로컬 대학 선정 여부도 주목을 예. 받고 있습니다. 예. 한국해양대 역시 준비 중일 텐데요. 어떤 부분을 좀 핵심으로 해서 준비할 예정이십니까? 네, 이게 글로컬 대학은 저희 한국해양대학은 이미 글로컬입니다. 글로벌하면서 로컬의 네. 강소 대학인 그런 대학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부산의 경제의 3분의 1 이상을 이 해양 분야에서 나오기 때문에 더욱더 강화시키고 또한 우리 대학의 졸업생들의 과거 이 성과를 좀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1960년도에 우리나라 총 수출액이 1,000억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이 우리 한국해양대학교 졸업생들이 순수 외화를 벌어들인 게 50억이었어요. 그러니까 1,000억 총 국가가 만들어내는 수출액에 인력 수출에 의해서 50억이 순수 인건비죠. 그래서 이걸 제조업으로 환산하면은 500억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경제의 기반을 다지는데 많은 역할을 해왔고요. 작년도 우리나라 총 수출액이 850조 원입니다. 약 한 6,900억 달러 되는데 그 중에 120조 원 가량이 이 해양 산업 분야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7분의 1 정도가 이 해양 산업 분야에서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다.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러한 분야에 다양한 분야에 이 한국해양대학교 졸업생들이 곳곳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산업을 더욱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우리 대학의 역할이 아닌가. 근데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라이즈 사업을 좀 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글로컬 대학으로의 선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물론 이제 이 평가위원들이 이 예산이 좀 크게 배분되는 만큼 거기에 맞게끔 이 예산이 투입되기 전과 네. 투입된 이후에 그 전과 후에 이 모습을 확연하게 제안을 해야만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도 뭐 그런 관점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뭐 선정은 평가위원들이 하는 만큼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네. 올해 한국해양대가 부산 또 국내를 넘어서 글로벌 대학으로 성장하는 계기 마련을 더 공고히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 차원의 사업 외에 이제 한국해양대 올해 계획도 궁금합니다. 제가 올해 총장님의 좀 신년사를 봤더니 눈에 들어오는 내용이 우리 대학은 1터의 관점에서는 부족한 점이 없으나 3터와 쉼터 또 배움터에서의 관점에서는 보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좀 변화를 위한 출발을 이렇게 잡은 건가요? 예, 아까 우리 그 사회자님께서도 질문 주셨듯이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인재의 양극화 이거는 사터가 지방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터라 그러면은 우선 일자리겠죠. 일자리가 제일 먼저 돼야 되겠고, 그리고 일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이 청년들이 쉴 수 있는 쉴터, 그리고 또 삶을 또 영위할 수 있는 삶터. 그리고 자신의 발전을 더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배움의 터 이것이 이제 사터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사터 마련을 공고히 하는 것이 이 수도권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그래서 저희 대학은 그러한 관점에서 목표를 잡고 있고요. 일자리에 있어서는 우리 대학이 취업률이 그나마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일자리는 어느 정도 충족한다고 보고 있지만 우리 대학이 지금 그 태종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로부터 조금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용이하지 않은 만큼 교통을 더욱더 순환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통근버스를 더욱더 순환하거나 순환시키거나 그리고 캠퍼스 안에서 쉽게 접근할 가능한 카페형 도서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쉴 수 있는 장소 그리고 즐길 수 있는 장소 이런 것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만이 MZ 세대가 원하는 그 사터
그것은 마련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기반 시설을 통해서 이제 일자리뿐만 아니라 쉴 자리나 살 자리 또 이제 배울 자리를 대학에서 제공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미 취업률이 1위잖아요. 그런데도 이러한 과감한 투자로 혁신하는 대학이 한국해양대에 현재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아무래도 지금 뭐 과감한 투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국내 대학의 등록금이 14년간 동결이 됐었습니다. 동결이 됐다는 얘기는 14년, 이게 1,000억을 14년으로 나누면은 100억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 많이 늦었다. 이 예산 투입하는 그 시기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는 이루어졌으니까 이번 그 예산이 특별회계로 마련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교육부의 관점에서는 없었던 예산이 특별히 마련해서 지방 대학을 살리겠다라는 그런 예산 꼭지인 만큼 우리 대학의 경우에는 만약에 글로컬 대학에 선정이 된다 그러면은 그 예산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글로벌화하는 데 좀 집중해야 되겠다. 왜냐하면은 이 해양 산업 생태계를 글로벌화하는 것이 우리 대학의 발전과 바로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여러 개 다양한 프로그램, 특히 이 외국 대학과의 연계를 단순한 MOU가 아니고 실질적인 직접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하는 일들, 그리고 유학생을 우리 대학에 와서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일들,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네, 코로나 시대를 지나오면서 해양이나 조선 또 해운 산업이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고 있지만 국내 사정에서는 인력 부족으로 많이 허덕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국해양대가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예, 인력은 우리 대학의 경우는 해양 산업 분야에 있어서 지금 조선소 같은 경우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동남아시아에 있는 대학들과 협력 관계를 통해서 MOU를 체결하고 해서 그 지역의 인재들이 우리 한국해양대학을 통해서 우리 이 나라의 국내 곳곳에 해양 산업 전반에 걸친 그런 인력 공급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짜고 있습니다. 네. 짜고 있고 대표적인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항만 물류 분야라고 있는데 이미 3년 전에 베트남의 호치민 시립대학하고 MOU를 체결해서 2+2 프로그램을 이미 시작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2학년이고 이제 올해 이제 3학년이 되면은 우리 대학으로 와서 한 50명의 학생들이 와서 마지막 2년을 보낸 다음에 국내의 기업들도 아마 진출하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해양대학은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글로벌을 상대로 한 그러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의 마련과 그리고 추진, 그리고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초점을 맞춰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해양대의 2023년 운영 포부와 각오 한 말씀 들으면서 오늘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우리 한국해양대학교는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입학은 바로 취업이고 네. 또 취업한 이후에도 은퇴 이후에도 자신의 전문 분야를 살려서 우리나라 경제의 7분의 1 이상을 이 해양 산업 분야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한국해양대학교 졸업생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시키는데 좀 역량을 초점을 맞춰가고 또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해 가고자 합니다. 네, 학생들이 부산에서 참 많이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충원율 100%를 채운 대학인 만큼 앞으로도 지역대학만의 강점을 잘 살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매년 청년 실업의 심각성을 다룬 담론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대학을 수단으로 치부하는 것은 불가피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가지는 대학의 의미는 청년 특유의 배움, 진리, 또 낭만도 분명 스며 있는데요. 한국해양대학교 역시 취업이라는 큰 목적을 필두로 청년의 아름다운 시간이 머무는 부산의 대학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오늘 방송은 헬로티비 뉴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